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5일 오후입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지금 북핵 그리고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관계에서 말씀이죠. 우리 국민들이 다 알면서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연방제입니다. 예. 또 연방제에다가 꼬리가 붙어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 또 연합제하고 비슷하다 이래 대놓으니까 헷갈립니다. 그 연방제를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 연방제라는 건 완전히 하나의 체제가 돼가지고 하나의 그 연방국가가 돼가지고 외교 정책 그런데 단일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연합하고는 다른 점이죠. 그렇죠. 북쪽에서는 연방제라는 말을 1960년대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예. 나는 그 일종의 그 대남 공작의 전략 전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도대체 저 체제가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체제가 다르고 특히 전쟁을 한 상태에 아직도 전쟁의 그 뭡니까 이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 남북 간에 어떻게 둘이 하나로 합해서 하나의 외교 정책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낮은 형태건 높은 형태건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이 연방제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코드스만 쳤는데 이게 드디어 6.15선언에 들어가서 6.15선언 제1조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거고 2조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부터 우리가 클리어가 돼야 되는데 과연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저는 다르죠. 예. 본래 안에 뭡니까 이 국제법상의 그 규정에도 저는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공통성이 있다는 것은 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뭐 같은 민족끼리 합한다? 나는 그 연방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남북 간에 협의해서 뭘 일을 진행시키고 싶으면은 7.4 남북 공동성명에도 조절위원회 산하에 여러 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두 저는 체제가 다른 것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 거냐. 같이 일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하면은 정치분과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맹분과위원회 만들었으니까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만들어서 공동으로 일할 것을 일하면 되는 거지. 아니 체제가 저는 다른데 김일성 일당 독재 체제하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하나로 될 수가 있는 거냐, 연방될 수 있는 거냐.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불가능한 것을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게 한국에 먹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6.15 선언에 이게 최초로 연방제가 발을 한 발 정도 들여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연합제와 연방제는 공통점이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있다고 했으니까 6.15 선언이 저는 이게 헌법 위반이고 사실에 맞지 않는 문서로서 이거는 일찍이 실효선언, 폐기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정권이 소홀히 했습니다. 나는 이게 우리 보수 진영의 잘못이라고 보는 거지.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기득권 교육하고 건축을 건축한 나는 지금 솔직한 얘기죠. 우리 같이 난 뭐 전쟁을 경험해서 하는 그 6.25 전쟁을 자꾸 우리 노인들이 보수파에 있는 사람들이 반공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반공 공산주의에 대해서 언제 가르쳐 줬나요, 젊은 아이들?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반공을 이야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6.25 때 얘기만 자꾸 6.25 때 70년 전의 얘기 아이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출생도 안 했을 때인데 역사의 얘기. 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연방제다 뭐 연합제와 뭐 다른 점이 뭐다 이런 거는 북쪽에 그 쓰는 용어를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냥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가르쳐 주고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일은 헌법에 적힌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평화적 통일. 그렇죠. 그러니까 줄이면은 평화적 자유 통일이고 그렇죠. 이 북한의 통일은 노동당 규약 정한 대로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의 세계로 만들겠다. 그렇죠. 이러니까 절대 하나는 지옥으로 가겠다는 거고 하나는 천국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 6.15선은 이게 사기입니다. 그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걸 뒤에 듣고 14선언으로 그것을 이어가고 이번에 또 판문점 선언으로 또 3대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저는 잘못하면은 이게 헌법 개정 안에도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고 해가지고 언젠가는 대한민국 체제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게 일종의 가슴에 박는 쇠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나는 그 연방제로 가려고 정말 생각했다면은 북쪽이 완전 변화돼야지요 체제가. 북쪽이 완전히, 대한민국 쪽으로 와야죠. 우리 쪽으로 네, 와야죠. 네. 우리가 북쪽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이상 인류가 창조한 주의 그렇죠. 가운데 좋은 게 없으니까 이게 번영의 길이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저 주체 사상의 북한의 사회주의로 그렇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이 체제를 바꿔야죠. 그렇습니다. 바꿔서 뭡니까 우리와 유사한 그런 정도까지 오면은 그때는 연방 문제든 연합 문제든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전 단계는 게 안 되는 거죠. 아, 좋은 말씀이네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의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좋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북한이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개혁 개방해가지고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오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연방제 한번 논의는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이미 세계사에서 용도 폐기된 공산주의로 갈 수는 없다. 더구나 세습 체제는 안 되죠. 세습 처지는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으면 참 안심이 되겠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럼 연방제는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문제는 지금 강 장관님 말씀대로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핵 보유국을 완성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여유가 생기니까 사회주의 경제 건설로 가겠다. 그러나 트럼프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하겠다. 그리고 오바마 부시 정부 때 실수한 거 절대 되풀이지 안 하겠다. 양쪽이 다 배수진을 쳤어요. 예, 그래요. 또 공개적으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럼 과연 만나가지고 6월 12일 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대단히 어려워 봐요. 특히 그 CVID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검증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는 다 내놔야 되겠죠. 우선 우리는 요만큼 갖고 있습니다 하는 거 내놔야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뭐 핵 뭡니까 탄두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플루토늄이든지 혹은 또 우라늄이든지 뭐 오렌지 크기 되면은 오렌지 크기 바꾸면 안 된다니까 하나가 하나가 그렇죠. 한 그거 뭐 대여섯 개 어디 숨겨놓으면 찾아낼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이 자발적으로 내놓는 걸 신뢰할 수 있는 거냐? 또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건 북쪽이 이미 우리는 핵 보유 국가라고 했으니까 갖고 있는 거 안 내놓을 걸 그건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만나도 그 뭐 겉으로 선언적인 얘기는 몇 가지 올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안이 나올까? 더구나 내가 생각하는 건 폼페오 국무장관보다도 볼턴이 얘기한 그 안 그대로 간다면 이게 정말 북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핵물질을 가져가서 미국에서 처리해버린다는 하겠다는 거죠. 거죠. 그것은 사실은 북한이 패전국이 되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자면은 자 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신뢰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사차시 그러면 다 사서 뒤져야 될 텐데 몇만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북쪽 그 넓은 땅에 전부 맨 지하 동굴 만들었는데 그걸 다 뒤지려면 그 뭐 지금 IAEA가 300명밖에 안 되는 거 그 이유는 몽땅 동원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뭐 미국이 가든가 저 영국이 가든가 우리가 가든가 가야 되겠죠. 근데 그걸 받아들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맞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기대를 걸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합의가 뭘 나올까 그건 아직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북한의 검증 대상이 핵폭탄인데 우선 핵폭탄 개수에 대해서 미국 정보기관 사이에서도 뭐 없죠 아직도 20개에서 60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비밀 핵시설이 몇 개가 있느냐 대충 뭐 한 40개가 있고 건물이 한 100동이 된다. 이것을 다
조사를 하려면은 IAEA의 300명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고 또 이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그건 뭐 지금 상황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의 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병력 수를 또 계산을 했더니 많이 나오는 거는 27만 명이 그래요. 이라크 병력보다 2배가 나오더라고. 27만 명이 나왔더라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정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금정이 합의될 수 있느냐? 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북한이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그 정말로 김정은이가 세습이건 뭐건 다 버리고 말 그대로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나는 뭐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자면 이미 아까 말씀하신 4월 20일 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좀 비쳤어야죠.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합의도 4.20 전원회의 결정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북한 체제의 그렇죠. 안 되죠. 속성상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한데. 당 중앙위원회 결의인데 그걸 누가 그걸 넣어가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이 맞습니까? 북한 전문가들 이야기가 북한 노동당 정권이 대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많지만은 북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별로 없다. 그 말이 맞습니까? 나는 그것도 믿지 않아요. 인간이 뭡니까 이 김수희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뭐 이밥에 고기고 그거 안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선전선동이죠. 그러니까 인내를 참아라. 내가 하는 일에 무조건 따라오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내 정책에는 진실을 얘기하고 대외 정책에는 거짓말 맞는 얘기하고 건 아니다. 그렇게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지금 객관적 정세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합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에 만족할 만한 합의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구도다. 그런데도 만나니까 합의문은 나올 것 같다, 그죠? 그 합의문은 완전한 비핵화로 간다 하는 거창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신회담에서 한다. 예. 그렇지. 자, 이제 이런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합의가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미국에서 여론이 들끓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네. 미국의 뭡니까 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한 20%밖에 안 되는. 전문가들은 없어요. 없죠. 전문가들은. 여론은 뭐 지지가 많지만 아니, 전문가들 가운데 한 80% 이상이 노라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건 대체로 맞거든요. 맞죠. 예. 우리도 그 과거에 전문가들의 입장이 되는 건 단순히 과학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경험이 그렇죠. 플러스였단 말이죠. 예. 난 그런 의미에서 거창한 게 겉으로 보면 성능 나오고 모든 구체적인 실천 문제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실무회담으로 계속 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나지 않을까. 그거는 트럼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대내 정치 상황을 봐서도 그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 지금 언론이 친정부가 압도적이니까 일단 거창한 합의를 중심으로 이끌고 와가지고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CVID가 안 되면은 저 제재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니까 그것까지도 그 논의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거창한 걸 합의되고 실무적으로 뭘 처리한다는 그런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까지 풀 것인가 안 풀 것인가. 이 문제까지 선언에 들어갈 건가. 예, 그렇죠. 그게 안 들어간다면은 우리의 행동하기가 지금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북쪽과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협력 문제도 그렇고, 뭐 인도적인 거, 민생적인 거, 그거 이외에는 대담한 교류 협력. 요새 뭐 신문 보니까 개성, 뭐 공업단지 재개 문제는 금강산 재개 문제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문에는 CVID를 지향한다. 그렇지. 지향한다 하고 구체적인 것은 금정 폐기 문제는
구체적으로 신문에 들면서 뭐 한다. 하는데 그 단계에 가서 동시적으로 어떤 제재 완화까지도 논의한다. 이렇게 던져버리면은 당장 그러나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유엔 총회에서 무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뭐 개별 국가별로 한 제재는 모를까? 그럼 미국도 지금 미국 의회의 그 제재 법안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 수도 없어요. 못 하게 돼 있죠. 푸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없어요. 자, 이래 되면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우선 북한과 중국이 얻는 것은 일단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대화 국민으로 간다. 이래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때리는 것은 물 건너갔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잘하는 대남 공세 그리고 중국의 도움을 받는다. 이래 되면은 이거 말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죠. 아까도 우리 도만강 압록강 국경을 얘기했지만은 거기서 뒤에서 슬금슬금 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동안에 예를 들면 우리 저 동계올림픽 때 비행기도 오고 배도 오고 사람도 오고 했으니까 그런 걸 틈을 점점 확대시키면서 중국과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이라고 할까 이런 걸 조금씩 늘린다. 명분은 민생 문제로. 이때는 이건 뭐 막을 수가 없겠죠. 예. 자, 그러면은 현실적인 가능성은 북한이 그러나 비핵화를 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사실은 상당한 부분의 핵능력을 보유한 상태 그리고 비핵화를 포장한 핵무장 국가로 계속 남아 있고 그 정도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다. 북한 체제 무너지지 않는 그것을 기정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선으로 인정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전술핵을 재배치해가지고 북한 핵과 우리의 균형을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한미동맹은 더욱더욱 강화해 나가면은 이게 평화공존이 되는데 저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했다. 그걸 믿자. 믿고 나서 우리 이제 주한미군 한미동맹 이거 다 위상 변경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자. 이런 움직임이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우리 좌파들의 얘기는 아마 그런 생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뭐 대표적인 것이 엊그저께 뭡니까 이그 13명 그 북쪽에서 이걸 보내라는 그런 걸 뭡니까 국정원장 고소를 했더만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핵은 핵이다. 남북한의 협력을 가야 되겠다. 그렇죠. 핵하고 우리하고는 뭐 핵은 뭐 분리하자. 미국이 하고 하는 거 아니냐? 진행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린 남북한의 관계에서는 왜 중점 두자. 이렇게 해서 남북한이 긴장 완화하면 뭐 우린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최악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남한의 친북, 종북, 좌파 세력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종속돼 버린다. 핀란드 비슷하게 돼 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죠?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공존할 수 있는 거냐? 나는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용납돼서는 안 되죠. 그 용납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우선 우리 국민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내야 될 텐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정부가 막아줘야 되겠는데 그런 문제가. 근데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걸 막아줘야 될 텐데 과연 막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의문이죠. 아니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과 협조하는 관계인데 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협조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하는 이런 구도에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지금 권력이 없는 국민의 힘으로 이 흐름을 바꾸려면 대단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은 국민 저항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이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돌려놓아야 되는데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아 이제는 내 생계가 문제가 되겠구나. 더 나가서 내 생명이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존 투쟁. 그러니까 벼랑에 딱 서는 그런 실감이 딱 왔을 때, 그런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 실감이 딱 왔을 때,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말하자면 생존 차원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은 저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코너에 몰릴 것 같은데 어떻게? 나도 꼭 같은 생각인데 예.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보면은 남의 일과 같이 얘기를 전 구경꾼이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난이 닥도 누가 해주지 않겠네. 그렇죠. 미국이 해줄 텐데. 예, 미국이죠. 야, 근데 야 이거 미국 이거 아니구나. 아니구나. 예. 이렇게 되면은 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내가 이거 죽겠구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런 각성이라고 할까? 그게 어떻게 그런 자극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움직여 줄까? 나는 이번에 6월달에 회의 후에는 이런 문제가 나는 제기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언론들이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뭐 친정부 여론이 70~80% 이상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가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 남북 문제를 바라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선악 판단을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 구분도 안 하려고 그래요. 북한을 적으로 안 봅니다. 나는 그 북쪽에서 주장하는 것 가운데 아니, 한반도 지금 남한의 안전 보장도 우리의 핵이 보장해 준다. 이 얘기를 저 김정일 때 많이 떠들었거든요. 예, 예. 뭐 이 핵은 통일되면 민족의 핵이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참 큰일이죠. 그러니까 북한 이제는 앞으로 미국의 해구산보다는 김정은의 해구산으로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이게 있죠. 농담이 아니고요. 더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 그동안 주한미군에 너무나 의존해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 생존 문제까지 국영권적 입장을 취해온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상황은 트럼프도 믿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도 믿을 수 없다. 그럼 우리를 지키는 건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딱 이제 각성을 극적인 각성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난 이런 때 역사 교육이 못한 것이 크게 난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요. 1890년대 임오군란 이후에 1910년 우리가 일본 식민지 통치로 전락할 때까지 3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그때 주변 국가들 뭐 청일전쟁, 노일전쟁 무슨 뭐 고문도 점령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이런 걸 주변 국가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작년에 일본에서 내 친구하고 같이 한반도 지정학적 크라이시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주변 국가가 정말로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이것만 믿고 되느냐 이런 걸 썼는데 나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걸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대여 각성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다. 아니면 김정은이가 설마 속였느냐.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삼중 장치가 다 날아갔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한국 국민들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국민 생존 차원의 결단을 내리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한테 그런 절박한 것을 알려주느냐. 이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자, 그 언론이고 현재는 언론과 야당의 야당의 역할이죠. 언론과 야당의 역할을 그다음에 그런 위기감이 대폭발해야 됩니다. 위기감이 대폭발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그런데 지금은 김정은이를 믿는 사람이 70%까지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단계는 안 되는데 일단 이번 합의를 보고 이제 트럼프, 김정은 합의문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진실이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아주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암만 속일 수는 없죠. 네, 이제는 또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 되씹어 봐야 될 테니까. 예. 그러면 그 합의가 어떤 것이 나온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CVID로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그건 판단이 나올 겁니다. 이제는 속일 수 없을 네, 겁니다.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속일 수 있다면 속이지만 이게 이게 미국 왜 사람을 속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속일 수는 없고 그렇죠. 미국 언론이 속일 수는 그렇죠. 없고 미국 정치인이 속지는 않을 그렇죠. 테니까 여기서 우리 국민들도 이참에 이번엔 속지 말자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